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됐으며 이른바 부자 감세로 비판받아왔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가 끼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임차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택의 적정 전세와 매매가 수준은 물론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미리 확인해 전세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5일부터 주택 전세가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정교해지는 전세 사기를 막고 세입자의 권한을 높일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단독주택 중위매매 가격은 8억 1,878만 원으로 전월 대비 0.22%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보합세에서 강세로 전환한 겁니다. 지난 8월 서울 단독주택 중위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 13.1% 올랐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는 26.6%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지분이 클 경우 땅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건데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앱도 내년 1월 출시할 전망입니다. 또 전세가율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안전한 전세 시스템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마음 내려놓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서울 지역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바로 이 정비 사업이죠. 예, 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성동구 용답동 하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이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용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지금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우선 입지와 개발 호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의 용답동 여러분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시작한 용답 108 구역의 재개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것이 용답동 역세권 재개발.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용답동 하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성동구의 마지막 보루지, 그러니까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추세가 여러분 이제 뭐 언론에서 집값이 하락을 한다, 뭐 금리 걱정 많이 있으십니다. 뭐 그리고 환율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또 0.25%의 금리 인상 이런 걸 또 한다 발표를 했죠. 자,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서울경제TV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실력을 제가 믿고 있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 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있으시니까 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비 사업 지역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런 모든 언론 기사에서 어느 지역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어떤 데서 신고가를 치고 또 거래량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징역 특수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그 중에서는 물론 금매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파고두셔야지 그렇다더라 떨어진다더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투자는 평생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TV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 내가 30% 이상 늘 나는 수익을 본다 이런 분은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갖다 드려도 계속 재개발 지정되기 전에 팍팍 이렇게 파시는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투자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의 상황들은 굉장히 지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답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서울에 투자하실 때 당연히 이제 그 서울의 빌라 중심으로 많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저층 주거지에 이런 서민들 주거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빌라가 바로 아파트의 원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아직 조정이 안 됐고 재초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뭐 지금 신속통합 개발 사업들에 있어서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그 기부 체납 그리고 임대 그 주택에 대한 비율 이런 거 갖고 많이들 지금 옥신각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재개발 또 이번에 발표했고 모아타운 선정지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의 망설이시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언론에 좀 휘둘리시고 그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에 여러분이 근원적인 어떤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요, 여러분 그 정비 사업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나는 곳, 개발 잡혀 있는 곳 역세권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거의 다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용답 뒤 보시면 위쪽으로는 지금 청량리, 왕십리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모두 이제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교통 환경이 앞으로 더욱더 개선이 되고 이 용답동 주변이 사실은 이제 재생센터, 화수 처리장 같은 이런 그 선호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원이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노후됐던 이런 매매시장 이런 것들이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자동차 현대화 사업에 바로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1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그 용답동의 배후 주거지로서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여기는 이 중랑천과 바로
청계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 주거 환경, 지천 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앞으로 생기는 업무단지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의 지도를 보면 딱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용답동이다. 그래서 강북의 광화문 그 여의도 그 업무단지와 그리고 강남의 이 업무단지를 바로 딱 양분해서 봤을 때 30분, 20분 내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하실 게 왕십리 거쳐서 바로 우리가 이제 답십리역 쪽에서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호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왕십리역 거기에서 바로 한정거장 가면은 청량리죠. 분당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이런 걸로 연결돼 있고 앞으로는 GTX C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량리역이 청량리역에 여기다가 하는 거죠. 청량리역에 앞으로 한 12개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 주변 지역들의 이 교통 환경뿐만이 아니라 청량리는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청량리 주변에 9개 동의 주상복합 업무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 청량리 이렇게 지나가시면 지금 짓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뭐 제기동 그리고 청량리동 그리고 전농 9구역 이렇게 정비 사업들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재개발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이만큼의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교통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주변 지역에 고급 주거단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디냐? 강북의 삼성동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굉장히 수월하겠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또 수혜를 받는 곳이 성동구 용답동이 되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체로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가 이제 이게 그 조감도인데요. 자동차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죠. 여기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층 정도의 높은 이 자동차의 모든 산업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지금 용답동 가시면 8차선 대로가 있는데 대로 사이로 많은 뭐 외국 그 자동차들의 전시장들이 이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고요. 원래 용답동은 뭐 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공업사들 굉장히 많았던 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화 사업을 거쳐서 이쪽에서 그 어떤 뭐 아저씨들만 가는 곳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어떤 그 많은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그 용답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공원과 그리고 물 관련된 재생 업무단지가 여기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죠. 근데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산업에 굉장히 지금 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청계천과는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랑천과 지류를 또 같이 하고 있는데 바로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정도 완공될 텐데 이게 어디로 가냐? 삼성동 영동대로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항리호를 지나서 용인까지 가죠. 근데 여기가 한 10분 정도니까 지금보다 더욱더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바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수변공원 이런 여의도의 10배 정도 이상의 이러한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들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게 서울의 2040 서울 플랜에 있어서 바로 도시계획에서 지천 르네상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정말 개발 호재들이 풍부한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강북의 핫플레이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 호재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개발 호재들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나오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죠. 바로 이 용답동에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권리 산정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에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된다라는 예상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좀 처음에 이 초기 지역에 한 800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시작했던 구역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어디서 끝날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초기 그 추진 지역들 그리고 가장 핵심 지역들 여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지역들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취득세에 감면을 받는 건데 여기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신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축의 장점은 낮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것보다 전세가가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런 그 추진 지역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현금 청산의 위험이 없고 두 번째는 아주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는 점이죠. 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냐면 보통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9억에 투자하게 되면 한 5, 6억 거의 뭐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초기 투자 금액이 그거보다는 한 2, 3억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정말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멈춰 있었던 강북의 시계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세는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신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억 이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5억 7천에서 5억 9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제가 이제 가장 대지 지분이 좋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거보다 약간 낮은 그런 신축도 있습니다. 임대는 2억 6천에서 2억 9천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러분 여기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그 노후화된 지역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축이라도 그렇게 많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액이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한 3억 원 정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무난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바로 한정거장의 왕십리역에 GTX C노선 그리고 청량리역, 뭐 동북선 이런 것들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용답동에 주목하실 이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비 사업에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가볼 텐데요. 자, 지금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5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여의도, 강남, 광화문 이 3대 도심의 배후지이면서 역시나 이곳도 지금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입지 그리고 또 개발 호재 정말 궁금한데요. 이사님, 입지와 개발 호재 정리해 주시죠. 여러분이 그 면목동에 대해서 많이 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서울시가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지금 그 공급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면목동입니다. 왜 면목동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는 7호선이 지나는 강남 노선 그리고 강남의 직주금전 역할을 하면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민층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정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서울시가 굉장히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여러분께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면목동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분도 계세요. 거기가 뭐 약간 입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지역에 가장 투자 수익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 잘하시는 겁니다. 면목동에 자 보통은 이 정비 사업을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나중에 거기를 뭐 중복해서라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수요를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면목동 이 중랑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지금 정비 사업들을 지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아타운 선전지입니다. 6월 23일 날 발표를 했던 지역이고요. 연범 번호라고 하죠. 보통 이 동의서 진구할 때 연범 번호가 부여된 곳, 거기는 거의 다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6월 23일 여기도 이제 신축인데요. 신축하면 또 현금 청산 얘기 또 나오죠. 그러나 여기는 중랑구청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연봉번호 부여가 됐고요. 건축 신고 완료일 기준입니다. 6월 23일 이전에 3월 달에 이미 건축 신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소유권을 여러분께서 등기를 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면목동이 어디입니까? 면목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는 게 뭘까요? 네, 청량리역이죠. 바로 이게 면목선입니다. 면목선 2023년에 개통 예정이 들어가고요. 면목동에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청량리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면목선에 또 이어지기 때문에 청량리역 주변에 이러한 호재들 그리고 면목역에 바로 7호선 연결되는 게 상봉역인데요. 상봉역 여러분 뭐를 보셔야 될까요? 물론 여기 이 도심형 이 정비 사업도 분명히 있지만 GTX B노선이 지납니다. GTX B노선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선 협상자 선정 결렬이 돼서 유찰이 됐는데 그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국토부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 착공하고 30년에 개통하겠다라고 아주 굳은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노선 여러분 아시죠? A노선은 2024년 개통 예정 그리고 C노선은 2028년 개통 그리고 B노선이 가장 늦지만 30년에는 개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선정지에 보통 서울시에서 5, 6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다 완성 입주 때쯤에는 GTX B노선도 개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이 바로 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과 수변공원화 요 지천 르네상스를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받는 곳입니다. 우리 그 나오면은 한강과 같은 이러한 수변공원화 그리고 공원 이런 산책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시세가 지금 5억 2천에서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3룸 기준입니다. 워낙 이 면목동은 3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실거주도 많고요. 전세 3억 5천에서 3억 6천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뭐 대규모 개발 호재에 비해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가 면목동의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고요. 곧 10월 달이면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진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두세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세 맞추고 바로 등기 치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완화책이 많이 나오는데 가로주택 사업에서 출발을 했죠. 모아타운이. 가로주택의 15층 충고 제한 폐지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 제가 이제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해 8월 4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이후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바로 이런 재개발 지역들도 조합원 양도가 금지됩니다. 물론 이제 가로주택에서는 3년 거주 그리고 5년 보유의 그 조합원들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양도
금지 요거 주의하시면서 지금 정비 사업이 이미 여기가 선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지역이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시세와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정비 사업 추진 지역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전화로 진행되는 이 1:1 무료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활 인프라는 이미 잘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교통의 인프라, 대중교통의 요소와 도로의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 도봉구 창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 하남시 간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가는 위치,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 여기에 4기 신도시랄지 보금자리 주택,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지역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지역 모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들인데요. 한 곳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또 4호선이 모두 교차되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 구조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1천만 원부터 4억 4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우선 입지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날 지역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창동 지하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4호선과 1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GTX의 노선, 바로 GTX의 신호선이 추가가 되죠. 그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부분들, 이 기점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개발, 주변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활로를 열어줄 GTX 신호선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7호선,
네, 노원역이 이용이 가능하신데 노원역을 이용하신다면 아래쪽 7호선 방향의 강남권 방향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지금 GTX 신호선도 이용이 가능하신데 이러한 강남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권까지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부분들, 이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이건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생활 인프라, 창동역 주변과 노원역 주변에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노원역은 또 학군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원과도 잘 구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랑천의 개발 소식도 있는데,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를 따라서 이것도 수변공원이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 구비가 될 수 있는 공원이 또 새롭게 선보일 모습도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 신경제 중심지로서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점인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이곳 안에 자족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겹겹이 쌓아두고 도시가 발전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역적인 발전의 한계와 일자리가 부족했던 이러한 또 열악한 문화 환경들이 이제는 새롭게 탈바꿈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업인 문화산업단지, 여기에 GTX의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자족도시로서 이런 동북부 지역의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주변으로 해서 이러한 노후된 주거지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노원은 물론이고 창동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노원 쪽 주변으로 해서 주공단지의 오래된 앞으로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또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GTX 신호선이 생기고, 또 주변의 저층 주거지가 새롭게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이 새롭게 탈바꿈이 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같이 입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지역 노후도가 상당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또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잖아요. 어떤 개발 호재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창동이 배드타운으로 불리었던 이유들, 그러한 문제들은 물론 당연히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곳곳에 생겨나는 개발 호재, 그 첫 번째로 서울 아레나를 필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레나,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인데, 이곳에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창업인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발빠르게 공사 중에 있고, 또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습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창동의 아우르네,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 등 이러한 창업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거 환경과 문화산업 단지가 공사 중인 부분들, 여기에 또 창동상계 동서가 연계된 교량 공사로 인해서 지역이 같이 통합해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동북부에서 이곳이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부분들, 또 여기서 도봉구청에서도 이런 행정력 수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도시로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곳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아레나의 복합 문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동북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콘서트장이 이곳에 생기게 되겠는데,
있는데 이런 K-팝 전문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팝의 열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또 지역의 상권까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GTX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레나 약 2만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콘서트장이고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K-팝 공연장이랄지도 또 이곳을 방문하는 내한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또 실내 페스티벌이나 각종 시상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 중요한 공연장 2,000여 석과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굉장히 발빠르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300여 개 문화기업,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또 2,500명의 인력이 수용이 가능한 큰 건물,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지금 발빠르게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 및 문화산업 단지가 한창 공사 중이고 과거에서 지켜봤었던 과거에 조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던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이런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음악과 관련 콘텐츠들이 되겠죠. 그러한 공공용 스튜디오가 또 구성이 되고 음악 관련 인력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마련이 되어진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 내에서 유통이 되어서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자족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창동의 민자 역사,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부분들, 지지부진하게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철골 구조물이 디오트가 인수를 하고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다시 한번 재개를 하여서 이러한 방치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한번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진다면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건너편으로는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창동의 차량 기지가, 또 창동의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4호선이 새롭게 개통이 되면서 그 창동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로 이전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용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의료와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들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또 상업 복합단지가 생기고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은 시설 등이 생기게 되는데 또 호텔과 컨벤션,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위쪽으로는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아래쪽으로는 호텔과 컨벤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곳이 코엑스에 준하는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또 의료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수한 인력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의 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봉구 창동, 창동역으로 GTX 신호선 들어오게 되는데 위쪽으로는 양주에서부터 아래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에 도봉구 창동이 껴있고, 이로 인해서 강남의 삼성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부분들, 여기에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 바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도로가 건립이 되고 약간 왕십리 방향에 이러한 부분들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막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인해서 대심도로 영동대로까지 직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용성광에 뒤지지 않을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지금 뭐 막히는 시간대 1시간 넘게 걸리는 부분들이 이러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서 10분대, 20분대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까지 생기게 된다. 그러한 이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보는 3룸 형태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4억 1천에서 4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룸 형태의 4억대로 보실 수가 있겠고 전세 시세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에서 6천만 원의 투자 금액 발생하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5억 1천만 원에서 5억 1,500만 원 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우선은 입지 분석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날 지역, 하남시에 위치한 감북동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이라고 무방할 만큼 이리적으로 서울과의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서하남 IC 주변에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이 서울이 되겠고 오른편이 경기도에 위치한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거리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이런 인프라 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지하철 같은 경우도 둔촌 오륜역, 9호선 돈천 오륜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금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바로 감북지구다. 또 감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이런 교산 신도시랄지 또 아래쪽으로는 가밀지구와 여기 같은 경우도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 앞으로 이것이 또 보금자리 주택이랄지 또 4개 신도시로서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투자처로서 안성맞춤인 지역이 되겠다. 또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주택들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3룸 형태의 주택이지만 금액대가 5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지금 5억대 같은 경우는 투룸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5억대 3룸 형태로서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나날이 좋아지는 부분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현재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지금 구리에서 넘어오는 방향에서도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이 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그러한 교통의 흐름 또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강동, 천호, 이러한 지역과 송파, 잠실의 업무 권역 등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주 근접에 강남권의 직주 근접에 있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계속 좋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반에 걸친 지금 1기, 2기, 3도시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강남권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성남 판교와 성남 분당, 송파 위례 신도시, 이러한 신도시들, 이러한 부분적인 측면에서 여타 다른 신도시들의 같은 평형대의 가격대, 아파트 가격대를 비교해 보신다면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강남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4개 신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재개발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지역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쪽으로는 지금 하남의 교산 신도시, 지금 3개 신도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기대되는 그러한 위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 3개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또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와 도로의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3호선의 연장 소식, 현재 오금동까지 개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가밀지구와 교산 신도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3호선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지금 일산 방향, 아래쪽으로는 오금으로 지금 개통이 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오고 있죠. 바로 급행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3호선, 지금 급행 라인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 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노선에 급행이 3호선에 생긴다면 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강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연장 소식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으로는 9호선,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개통된 부분들이 위쪽으로 샘터 공원역으로 새롭게 개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 4단계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까지 개통이 되는데 이곳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고덕의 비즈밸리가 위쪽으로도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덕의 비즈밸리도 9호선을 가지면서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보신다면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이곳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케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권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호재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일대 교통망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망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정점을 찍은 부분이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곳으로 새롭게 생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양평으로 주말 나들이 가는 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팔당 주변을 해서 굉장히 막혔던 부분들, 도로가 양평에서부터 용담대교를 필두로 해서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차량이 많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막혔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이 되면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 여기에 활용 정점이 되겠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올해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가 갖는 역할, 제가 누누이 크다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위쪽으로는 포천에서부터 아래는 세종까지 이루어지는 라인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개통이 되고요. 2단계 사업으로서 세종까지 개통이 된다. 수도권에서부터 세종까지 앞으로 70분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의 여건망,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기는 일자리, 그 일자리들이 하남의 퓨처밸리가 앞으로 생기게 될 예정입니다. 세종간 고속도로, 강동 IC 그리고 강일 IC 주변으로 해서 생겼던 고덕의 비즈밸리와 이곳 역시도 맥락을 같이 하죠. 초이 IC 주변으로 해서 하남의 퓨처밸리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생겼던 그러한 지역들, 신도시, 동탄의 신도시랄지 판교의 테크노밸리, 또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따라서 발전된 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격대가 판교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주변 그리고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굉장히 고가의 지역으로 탈바꿈이 되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곳에서 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북 신도시, 간북의 이러한 간북지구가 앞으로 고속도로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주변 지역에 또 신도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족기능으로서 이러한 인구 유입 새롭게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입지적 장점을 살린 첨단 복합 공간이 또 조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도로의 여건, 여기에 대중교통의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까지 겸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접근하실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유망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남시 간북동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시세잖아요. 자, 팀장님, 지금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네,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액대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 해도 2, 3억대에 투자할 수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러한 금액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지금 저렴한 금액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개발이 굉장히 농후한 지역이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간북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스리름 형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금액대 5억 1천에서 5억 1,500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 시세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1억대의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 월 150만 원의 수입 창출 가능하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6,500에서 1억 7,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하남시 감북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희연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